안녕하세요, 밤비걸입니다. 밤비걸이 오늘은 데일리로 쓰는 스킨케어 제품을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각질 관리, 여드름 관리, 뾰루지 관리, 환절기 피부 관리 총체적으로 알려드리고요. 플러스 제가 원빈 기타 등등 여배우들의 피부를 담당하시고 계신 피부과 원장님의 강의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홍조 있는 피부, 여드름 많은 피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거기서 들은 팁들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신나죠? 저 지금 얼굴에 미소가 띄는 거 봐요. 이것도 꿀팁 알려드릴 때 제 표정이죠. 끝까지 영상 재밌게 지켜봐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세수만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대로 지금 스킨케어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토너를 먼저 시작해줘요. 토너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토너가 각질 관리를 해주는데 딱 필수적인 제품이에요. 토너는 정말 화장솜에 세수하듯이 정말 많이 묻혀서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듬뿍 묻혀서 세수를 한 번 더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물 묻는 스케일이 다르죠? 그래서 정말 살짝만 쓸어줍니다. 화장을 평소에 잘 못 지우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토너를 하잖아요. 그럼 화장솜에 화장이 묻어나와요. 그걸로 또 내가 클렌징을 잘하고 있나 확인할 수 있어요. 아무리 콜 클렌징으로 막 거품 내서 해도 화장 묻어나온다니까요. 그런 분들은 클렌징 루틴을 조금 바꾸셔야 됩니다. 저 토너 같은 경우에 지금 페이셜 트리트먼트 클리어 로션이라고 해서 SK2 제품을 쓰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가격이 굉장히 고가고 약간 강하다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저는 굉장히 순한 제품으로는 빌리프도 토너를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제가 광나는 피부의 비결은 바로 이겁니다. 요건 이제 꼬달리 제품이고요. 이름이 너무 이상해요. 비노스루스 휠드미 루니상트. 근데 뭐 줄여 말할 수도 없어요. 오버나이트 리커버리 오일이네요. 네. 아무튼 요 오일은 동백 오일 이런 게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얘는 이제 로지 오일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굉장히 자주 쓰고 요거 이제 가끔 써줘요. 이렇게 토너를 해주고 난 뒤에 살짝 건조해질 법한 피부에 바로 요 오일을 손바닥에 한 두세 방울 정도 떨어뜨려주고요. 그 다음에 비벼줍니다. 열이 나면 좋아요. 열이 안 나는 분도 괜찮아요. 이렇게 비벼서 볼 쪽, 그 다음 이나, 남은 양으로는 목도 살짝만 쓸어주고요. 번떡번떡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 화장하면 다 먹어요. 그래서 딱 화장하면은 딱 좋은 괜찮은 물광 베이스 정도? 그 정도 느낌만 나거든요. 페이스 오일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받으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말도 나는데 이게 광광성 뭐 어쩌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오일은 그런 게 없어서 자외선 받아도 전혀 피부가 타거나 그러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화장 전에 이 페이스 오일을 발라주는 편입니다. 스킨케어에서. 너무 오일리한 것들은 여드름 피부에 좋지는 않지만 저는 이거 같은 경우에 상처 치유하는 역할도 있다고 해서 쓰고 있고, 여드름 났을 때 여드름 흉터도 이 오일 같은 거 발라주면은 엄청 빨리는 아니더라도 꽤 괜찮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각질을 잠재워주는 페이스 오일부터 두 번째로 바릅니다. 각질 관리할 때 제일 중요한 게요. 이렇게 피부과 원장님 팁 지금 나갑니다. 피부과 원장님 팁. 각질 관리할 때 중요한 건 각질을 벗겨내는 게 아니라요. 특히 피부가 얇고 민감하신 분들일수록 각질은 잠재우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잠재우는 거. 근데 각질을 잠재우려면 이제 수분막을 채워줘야 하는 거거든요. 짜잔! 빌리프의 수분크림이에요. 모이스처라이징 밤. 지금 거의 다 썼죠? 세 통째입니다. 한 통 더 지금 시켰어요. 택배가 와 있습니다. 아직 안 뜯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듬뿍 발라주죠. 제가 또 피부과 원장님 팁 한 번 더 나갑니다. 피부과 원장님께서 3가지만 발라라. 피부에 3가지만 꼭 바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외의 것들은 자기가 추가하고 싶으면 추가하고 아니고 싶으면 아닌 건데 3가지가 뭐냐면 우선 수분 에센스예요. 수분 에센스. 그 다음이 이제 보습제, 수분크림 같은 거죠. 그 다음이 이제 선크림입니다.
저는 이제 수분 에센스 대신 페이스 오일을 사용한 거고요. 이렇게 오일감이 싫으신 분들은 수분 에센스를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분 에센스도 피부가 민감하고 얇고 그러신 분들일수록 뭔가 미백 효과, 그다음에 탄력 효과 이런 거 많이 들어간 제품은 찾지 말라고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딱 단순히 수분감이 충분하게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짜잔! 요게 이제 아이크림이죠. 나이가 들면서 이제 아이크림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게 제로비탈이라고 해서 제 남자친구가 유럽 출장 갔다가 사온 건데 뭐 이렇게 바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평소엔 이걸로 잘 안 바르고요. 그냥 손에 이렇게 덜어서 눈 주변, 눈 두덩이까지 이렇게 조금 발라줘요. 이렇게 제 스킨케어 루틴이 끝입니다. 더 많은 제품은 사용하지 않고요. 많이 쓰는 것도 좋다고 하지 않았고요. 제가 생각할 때 건성 피부는 수분막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때는 수분으로만 가득 찬 그런 제품들을 썼는데 너무 수분만 있는 수분크림이나 그런 것들은 오히려 여드름이 나게 하더라고요. 약간의 오일막도 있어야지 좀 약간 촉촉하게 수분이 좀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스킨케어 루틴을 지금 몇 개월째 했지? 정말 오래 했어요, 이 방법으로. 저도 환절기가 돼서 피부가 뒤집어져서 지금 여기에 뭐가 났어요. 지금 잘 안 보이죠? 번쩍번쩍거려서. 이럴 수가. 이게 제 환절기 바로 한 3주 전에 뒤집어졌던 피부의 흔적입니다. 여름 때는 막 피지 분비가 많아지잖아요. 근데 가을이 되면서 날씨가 쌀쌀해지면 각질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피부를 보호하고자 하는 피부의 활동인데요. 각질막은 굉장히 중요해서 각질이 아예 없거나 부족하면 오히려 더 여드름이 나거나 피부가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홍조 같은 게 생기고 그러는 거래요. 각질이 많아지면서 피지 분비는 아직 있는데 그러면서 각질이 피지 나오는 걸 막아서 이제 여드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환절기만 되면 한번 확 뒤집어지는데요. 저는 근데 일주일이면 그 루틴이 완전히 끝나요. 일주일이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 만에 사라지는 비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만의 관리법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확 뒤집어지면은 꼭 환절기 개강할 때 위염이랑 동시에 오더라고요. 저처럼 위가 약하신 분들은 여드름이 위가 약해지면 바로 나요. 근데 그게 제가 한의원에 갔더니 면역력이 약해져서 그런 거래요. 갑자기 날씨가 바뀌면서 면역력이 약해지고 특히 방학 때 막 쉬다가 우리 갑자기 학교 가고 이러면은 이제 몸이 적응을 못하니까 면역력이 더 약해지는 거예요. 면역력이 약해지면 바깥과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부터 이제 상하기 시작하는데요. 피부, 눈, 위 같은 경우도 음식과 바로 맞닿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위벽 같은 것도 자주 상하게 되는 거예요. 위벽이 상했을 때 저는 여기에 바로 와다다다다다 하고 뒤집히는데요. 그게 아까 그 사진이었어요. 근데 그 와다다다 뒤집혔을 때는 먼저 첫 번째 양배추 끓인 물을 마십니다. 양배추 끓인 물은 위 소화해주는 데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은데 전 다이어트 때문에 먹는 건 아니고요. 피부에도 좋고요. 많이 가라앉아요.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압출기를 가끔은 사용을 해요. 자주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요거는 약국과 이제 뭐 그냥 인터넷에도 여드름 압출기 치면 나오는 건데요. 저는 이렇게 한쪽에는 니들이 있고 한쪽에는 압출해줄 수 있는 이런 제품을 사용을 해요. 요 에탄올을 사용해야 돼요. 에탄올을 화장솜에 묻혀서 요 기구를 깨끗이 소독을 해주고요. 그 다음 한 번만 콕 찌릅니다. 그 다음에 한 번만 꾹 눌러줘요. 그러면 피지가 있던 것들, 왜 노란 피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짜주거든요. 아주 수분감이 충분한 알로에 젤 같은 걸로 발라서 진정을 시켜줍니다.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전에 해주고 아침에 하면 화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침에는 그냥 냅두고 자기 전에 그렇게 해주는 편이에요. 그렇게 해주면 아침에 일어나면 발갛게 올라와 있고 그렇거든요. 그때 이제 상처를 치유하면서 더 각질이 많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 각질을 절대 제거하면 안 돼요. 특히 환절기가 되면 각질 분비가 막 갑자기 각이 생기면서 각질 제거제를 쓰기 시작해요. 그쵸? 사람들이 저한테 댓글로 각질 제거제 물어보더라고요. 전 각질 제거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따가 소개 화장실에서 드리겠지만 습한용으로 진짜 왜 가끔 입 주변 엄청 튈 때 있잖아요. 그럴 때만 살짝
해주는 용도로 사용하지 얼굴 전체의 각질을 각질 제거제로 제거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제거하는 거는 각질층이 많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각질 제거는 하지 않고 오히려 모공 브러쉬나 제가 사용하는 클라리소닉이라는 클렌징 브러쉬인데요. 이걸로 이제 클렌징을 하면서 겸사겸사 이제 각질이 제거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제거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원장님께 여드름 피부에 대해서도 여쭤봤어요. 여드름 피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각질 때문이라고 많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각질이 있어서 피지 분비를 막아서 그래서 여드름이 생기는 거다. 근데 여드름 피부 중에서도 얇은 피부 있어요. 얇고 붉은빛이 도는, 그러니까 홍조가 같이 오는 여드름 피부, 아주 연약한 여드름 피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랄까 각질 제거제, 특히 그 스케일링 있잖아요. 피부과에서 받는 스케일링 굉장히 안 좋아요. 저도 피부과에서 스케일링 많이 받아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피부가 굉장히 얇고 약해요. 그래서 그런지 받을 때 잠깐만 좋지 계속 여드름이 나더라고요. 피부과에 50만 원 넘게 썼어요. 그 스케일링 때문에. 근데 결국엔 저도 이렇게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각질 관리는 벗겨내는 게 아니라 피부가 얇고 약하신 분들일수록 잠재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여드름 스팟 제품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저는 조금 피부가 얇은 사람은 피해야 될 것 같아요. 스팟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각질을 제거해주는 역할이 들어가 있거든요. 각질을 제거해주고 피지 분비가 많은 사람들을 위한 피지 억제해주는 그런 연고 같은 거나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여드름 피부 중에서도 얇고 연약한 피부에게는 좋지 않다는 거, 그분들한테는 그냥 충분한 보습이 가장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렇게 항상 느꼈어요. 진짜 신기한 게 그 원장님 만나서 그 강의 듣기 전부터 저는 제가 여드름이 한 번 엄청 뒤집힌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피부과에서 막 약 먹고 연고 바르고 스케일링 받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진짜 장난 아니었는데 그거 그냥 다 딱 싹 끊고 그 다음에 한의원 가서 한약을 먹었어요. 그래서 속이 좋아지라고. 속이 좋아진 한약 먹고 양배추 끓인 물 먹고 보습 철저히 해주고, 가끔 나오는 여드름들은 이렇게 압출기로 짜줘서, 손으로 절대 짜면 안 되고요. 압출기로 짜줘서 정리해주고, 그러니까 그냥 싹나더라고요. 환절기에는 각질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환절기 때 면역력이 약해지신 분들은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음식들도 드셔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그냥 주사도 맞으러 가요. 주사가 그렇게 엄청나게 효과가 좋다고 하지는 않지만 확실히 주사를 맞고 나면은 여드름 그 자국들 있잖아요. 그런 게 조금 약해지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밤비걸의 환절기 스킨케어 루틴이었습니다. 여러분 즐겁게 보셨나요? 별거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꿀팁이에요. 마지막으로 밤비걸의 클렌징 그리고 모델링팩 후기까지 끝까지 영상 지켜봐주세요. 저는 그러면 물러나 볼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